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해커 정신. 영어 실력이 부족해도 엔지니어인데요. 채용 연계형 인턴십 빌리언 달러짜리 도움이 많이 되냐? 직방이기는 해요. 겁에만 안 걸리면. 안녕하세요. 카카오브레인의 커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브레인의 빔입니다. 잘 반갑습니다. 들리시나요? 손을 흔들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커티스 잘 지내셨어요? 저는 항상 잘 지내죠. 네, 카카오브레인이 지금 원격 근무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렇게 짝꿍으로 일하고 있는 저희도 사실 얼굴을 볼 일이 자주 있지가 않아요. 일단 시작해보면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혀서 고딩도 카카오브레인에 입사할 수 있을까, 즉 어떤 분들이 저희가 필요로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이 커리어를 고민하시는지도 질문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카카오브레인을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선 간략하게 커티스가 카카오브레인이 대략 어떤 곳인가 말씀해 주시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재미없는 답을 하자면 AI 기술을 혁신적으로 선도하고 그 기술을 통해서 세상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곳, 프로덕트 내지는 서비스를 통해서 AI 기술을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고민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주 전형적인 회사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저희가 뭐 몇 가지 차원에서 회사를 소개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회사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이따가 얘기 나누면서 좀 회사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보죠 뭐. 브레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서 브레인이 그래 집중하는 기술 AI 중에서 어떤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들이 사전에도 좀 있었어서 그거부터 좀 말씀 나눠볼까 해요. 저번에 제가 답변 드렸던 버전으로는 아직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조금 구체적인 어떤 연구 도메인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제가 이제 뭐 딱 찍어서 우리는 요거를 집중하고 있습니다라고 뭐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가 조금 안 맞을 수 있는 것 같고,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AI 스테이지가 뭐 구분을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인식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잘 되던 스테이지에서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처럼 보이고요. 그 관점에서 필요한 연구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런 기술들은 확실히 세상에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겠다 싶은 것들은 집중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냐? 질문 자체가 이제 되게 어려운 질문들인데, 다 이런 게 기업 문화가 저희가 하는 거랑 별개로 동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일하는 방식에서는 아주 수평적이고 공개 공유하는 문화, 서포트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 중심에 저희가 이제 미니 컨퍼런스라고 하는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크루들이 모여서 행사가 있고요. 카카오브레인 초창기부터 단 한 달도 안 빼놓고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일하기 위해서 뒷받침되는 문화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이제 해커 정신.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해커 정신을 불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세상에 뭐가 달라지느냐, 그리고 내 문제를 진짜 풀고 있느냐의 관점에서 집중하려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나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한다라는 게 얘기하기 되게 편하고 요즘에는 다들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다 수평적인 문화고 커뮤니케이션 많이 한다.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어떤 장치들이 딱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 되게 좋은 문화라고 판단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미니 컨퍼런스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항상 하는 세션이 있죠. 커티스 톡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한 40분에서 길게는 뭐 1시간 넘게도 진행하는데, 제 고민을 크루분들하고 쉐어하기도 하고, 이번 달에 있었던 중요한 뭐 진행 상황,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라든지 뭐 외부의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도 하는데, 제가 실제로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아요, 매달 한다는 게.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크루분들한테 매달 제가 약간 평가받는 느낌도 좀 있고, 그러니까 뭘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또 회사분들한테 전달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어렵고, 근데 의미 있는 소통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안 거르고 하고 있습니다. 휴가일 때도 제가 영상 찍어서 남기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 하는 팀 미팅, 빔 서치 위클리라고 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카카오브레인을 둘러싼 외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되고 있고, 투자는 어떻게 되고 있고, 금융시장은 어떻고, 테크 트렌드는 어떤지를 계속해서 이제 같이 학습해 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우리의 공유 문화를 봤을 때 좀 자신 있게 제가 먼저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와, 우리가 이런 문화구나. 다 생각을 공유하고 같이 온라인을 시키고 서로 이제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다. 이런 것들이 향후에 카카오브레인이 갈 길에서 가장 중요한 강력한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유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카카오브레인에서 어떤
어떤 그런 분들이 일을 하냐, 쉽게 말하면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넓은 얘기라 그게 녹아져 있는 게 저희가 이제 unthinkable question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가 녹아 있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되게 좋은 질문을 던지는 조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플러스 알파로 AI 기술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요 맥락에서는 unthinkable question은 당연히 필요하고, 왜냐면 문제를 발굴한다는 건 결국 질문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집요함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기술이 완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제 딜리버리가 되려면 집요함이 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뭐 unthinkable question, 질문을 잘 던질 수 있는 사람과 그 문제를 집요하게 푸는 것, 해커 정신, 이렇게 뭐 표현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처럼 같이 일을 하려면 어떤 경험이 있으면 좋을까요? 작더라도 본인만의 도전을 해봤거나 아니면 뭐 실패를 했더라도 의미 있는 실패를 했다든지 이런 다른 관점들을 좀 던져줄 수 있는 좋은 역량을 가진 저희가 원하는 직군에 계신 분들이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은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분들이 모여야 되고요. 그런 걸 하려면 IT 서비스 기획자를 희망하는 상경 계열 대학생입니다. 개발자분들과 무리 없이 소통하고 기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현실적인 기획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과 학생들이 해당 기술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직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야에 좀 부족한 부분이 뭐 개발자도 뭐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예 이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 사람이 거의 전무한 수준이라 그런 쪽으로 날카롭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또 정답은 없어서 커리어에 네. 많은 사회 문제들을 좀 AI와 접목시키려는 시도 내지는 AI 기술을 놓고 이거 어디다 써볼 수 있을까를 많이 상상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커리어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한 번에 안 떠오르기 때문에 그 솔루션들이 본인만의 도전을 해야 되죠. 그 과정에서 좀 집요함이 요구될 수도 있고 즐겨야 됩니다. 그 과정을. 총 개발 인력 4명으로 스타트업 2년차 개발자분이 또 질문해 주셨습니다. 고생하시겠다. 생각만 해도 4명의 2년차. 와, 고생 많으시네요. 네. 그래서 현재 그 기업에서 영상 처리, 데이터 분석, 웹 서버, 안드로이드 개발 등 다 하시는데요? 여러 기술을 다 활용해서 솔루션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제 실행을 하고 계신데 단점은 조금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해서 해외 논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트렌드를 미리 파악하려면 또 연구 내는 거 많이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어려운 편이라서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카카오 브레인에서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저런 거를 필수 요건으로 하진 않으니까요. 이 글을 읽으면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은 본인의 단점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난 이걸 못하는데 취업이 됩니까? 혹은 같이 일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라면은 영어는 못하지만 저는 이런 강점은 있는데 일할 수 있을까요?로 질문을 바꿨을 것 같아요. 영어를 못하면 안 돼,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특히 저희 회사 또 그렇죠.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쉬운 거 해주세요. 쉬운 거. 쉬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어쨌거나 모든 사람들은 제약 조건이 다 있거든요. 이게 환경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만나뵀던 분들 중에 가장 저한테 영감을 많이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은 청각장애인이셨어요. 본인이 독학으로 공부도 하셔서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활동도 하시고 그 수준도 상당히 높으셔서 저랑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신 그런 이제 뭐 제약 조건이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고 힘내십시오. 영어가 제약 조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이제 커티스가 해주셨던 인상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제한적인 환경이 되게 기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개인한테든 회사에서든 어떤 그게 예산일 수도 있고 자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한정적일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사실 잘 해내면 되게 기회인 거죠. 완전히 다른 시도를 해야지만 달성할 수 있고 그래서 제약 조건이 되게 기회다라는 의미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스타트업 정신과 연결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도 많이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컴퓨터 공학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AI 모델 연구보다는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게 목표이고요. 이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던 중에 인공지능 응용이 목표라면은 학부 때 컴퓨터 공학 대신에 다른 전공을 수료하고 해당 분야에 적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전공을 계속 하는 게 좋을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답이 없는 질문이긴 한데 감각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컴퓨터 공학을 선택할 것 같아요.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도메인 지식이 막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이 컴퓨터 공학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요 관점이 신선한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 공학도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가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사람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네. 접목되면 너무 좋죠. 프로그래밍을 공부한다는 게 되게 논리적인 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른 일을 하거나 일을 풀어나가는 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 굉장히 논리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시고 그걸 또 글로도 잘 풀어내시고 그 관점에서 세상을 좀 로직도 잘 만들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건 또 직접적인 채용에 관련한 얘기인데 AI 엔지니어 기준으로 카카오 브레인에 들어갈 때 어떤 정량적인 기준, 논문 수일 수도 있고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기준이 정량적인 기준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모든 이제 팀에서 영입을 할 때 수립하는 과정이 있었고 계속해서 적용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공개된 정량적인 기준이 있는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닐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나름 그거를 최대한 측정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보면 소위 말해서 커리어가 인턴을 몇 개를 했다, 측정이 되는 걸로만 이제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요게 좀 저는 오히려 스토리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끌리는 대로 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커리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정량적인 것들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석사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타이트하게 요구하진 않고요. 요거 좀 재밌는 질문 같아서 카카오 브레인에서 AI 리서치와 AI 엔지니어 업무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소통을 하시는지. 요게 좀 근래에 좀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라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직군 통합을 하고 있고 AI 리서처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된 걸로 하되 기존의 리서처랑 엔지니어의 역량을 둘 다 사실은 한 직군에 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둘 다 잘하면 뭐 당연히 좋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AI 리서처로 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리서처라고 하는 분들도 엔지니어링 역량을 그리고 엔지니어라고 하는 분들도 리서치 역량을 어느 정도 이게 양쪽이 다 함유되어야 시너지가 많이 날 거라는 강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 또 제가 해외에 있는 리서치 그룹들을 봤더니 또 그렇게 인재상을 디벨롭을 해놨더라고요. 통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답으로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드리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새로운 채용 방식이 나왔잖아요. 그 얘기를 좀 드려보는 것도 커리어를 찾아가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될 것 같기도 해요. 패스파인더라고 해서 채용 연계형 인턴십을 해서 지금 이제 모집 중이고요. 패스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해커톤이나 인턴십이랑 조금 다르게 2달 동안 저희 카카오 브레인과 함께 하시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직군에 계신 분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기존의 해커톤은 조금 너무 시간이 짧았다 이런 게 있었고, 또 인턴십은 일을 하는 경험이 좋긴 한데 실질적인 프로덕트를 같이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보다는 조금 보조하는 역할에 가까워서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팀도 꾸리고 원격 기준으로 해서 많이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어가는 일을 할 거고요. 패스파인더는 사실은 그 이름 자체가 이제 길잡이란 뜻이잖아요. 각자 길잡이로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질문들 혹은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를 좀 이끌어 가시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패스파인더라는 이름으로. 잘 지었네요 이름을. 제가 너무 좋게 해석했나? 잘 지었는데요 이름을? 네. 이런 방식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드냐면 AI 필드에 이런 일을 한 전문가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AI 기술을 이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했든 아니면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서 빌리언 달러짜리 회사를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례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라고 하는 내지는 시니어라고 하는 게 좀 모호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인턴분들 내지는 주니어급 혹은 아직 커리어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커리어를 하셨더라도 이 직군으로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실 수도 있는, 저는 오히려 생각의 틀을 깨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뭐 가르쳐주고 이런 게 중요한 분야가 아니라고 봅니다. 카카오브레인 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시 채용 중인 또 직군들이 있고 근데 그 문들이 닫히고 있어요. 카카오브레인에 대한 현재 이제 상황이 카카오브레인이 AI 기술을 잘 발달시켜 왔고 이제 실질적인 손에 잡히는 프로덕트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카카오브레인에 합류하시면 다 정해진 걸 그냥 수행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브레인의 앞날을 포함해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지 같이 이거를 방향을 논의하는 것 자체에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젝트라나 브레인이 잘 됐을 때 뭐 성과나
성과나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많이 쉐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되게 좋은 기회고요. 문이 열리고 있는 시기다. 카카오 브레인은 아직도 조그맣고 스타트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시작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많이들 도전해 주시면 저희한테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지원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이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정된 시간들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해서 질문 하나 정도 음에서 이제 한 분 제임스님 질문은 스피커 켜주시고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인데요. 와. AI 쪽에 경험이 없는데 경험해보려면 어떤 식의 접근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조언 같은 걸 구하고 싶습니다. 약간 근데 성향에 따라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거는 인터넷에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콜세라도 그렇고 아니면 한국어로 된 모두의 딥러닝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매터리얼을 통해서 딥러닝 자체를 공부를 착실하게 하시는 패스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주어진 모델을 가지고 왜냐면 지금 현업에서 엔지니어로 계시다고 하니까 문제에다 적용해 보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것도 저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델에 대한 이해들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는 모델링이나 딥러닝의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탐구를 하시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응용 쪽으로 가시면서 그러면서도 머신러닝 지식을 쌓아가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후자였습니다. 저는 이제 머신러닝을 정파로 갔다기보다는 어디다 쓰는 물건이야로 시작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고 약간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게 공부에는 사실 직방이기는 해요. 실제로 해보면서 하는 게 직방이죠. 제임스님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아주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은 카카오 브레인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지 이런 얘기를 저희가 좀 깊이 나눴고요. 이 시간이 1시간이 되게 짧네요. 그죠? 맞아요. 다음번에는 할 때는 좀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걸로 하면서 좀 더 캐주얼하게 좀 업계에 계신 분들 모아서 좀 길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중간중간 좀 참여도 이끌어가면서. 맥주도 하면서 하면 좋은데 그거는 또 그거 해도 되나요? 근데? 법에만 안 걸리면. 코로나 그 수칙에 따라서 네. 저희가 한번 반영해서 준비를 해볼 거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실제로 또 도움이 되실 수 있게 특히 이제 향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가 중요한 것 같아서 다음에 좀 그런 기준으로 조금 주제를 좀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질문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알림 설정 해놓으셨다가 또 참여해주시면 의미 있는 이야기들 저희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기다릴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애들 재우러 가야지. 네, 이제 가야지.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가야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